봅시다. 오늘 하고 싶은 주제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다항식의 연산. 그러니까 물론 다항식 자체를 너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연산, 다항식의 연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몇 가지 종류가 있지? 12가지. 12가지. 4가지. 4가지. 뭐 있어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이제 연산이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어떤 수의 연산이었잖아, 그지? 뭐 정수의 연산, 뭐 실수의 연산, 수의 연산 이런 게 있었고,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는 다항식 식의 연산을 지금 배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의 연산이라고 하면은 더하기라는 연산은 그러니까 뭐 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되고, 얘는 뭐 a 곱하기 b 이렇게 되고, 얘는 뭐 a 나누기 b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만 둘이 뭐가 성립해요?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라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자리 바꿔도 됩니다. 교환 법칙 성립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뭐가 성립합니다? 뭐 결합 법칙이라든지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황. 그죠? 여기 있는 얘가 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다항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고, 식은 보통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뭐 A라는 식이 있었어. 그다음 B라는 식이 있었어. 그럼 그 두 개를 더해주세요. 혹은 그 두 개를 빼주세요. 그다음 그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경우 여기까지는 수의 연산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잘 하면 돼. 근데 곱하기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서 나누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오늘 이제 곱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거고, 사실 오늘 주제는 이 나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가 알아갑니다 라는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고, 얘도 똑같아요. 이거 두 개 놓고 봤을 때 요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됩니다.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요것도 바꿔도 됩니다.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다음 요거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 똑같이 다 성립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냥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쉽게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다항식에 지금 연산을 하고 싶으니까 제일 먼저 다항식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다항식에 관한 관련된 용어라고 해가지고 6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 속으로. 읽어. 복습 차원에서.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용어 정리 같은 거나,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일단 뭐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뭘 시키냐면 암기를 시켜요. 오케이? 그 용어도 마찬가지로 정의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학도 사실은,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의 언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어떤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문법적으로 풀어가는 어떤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당연히 정의나 정리 이런 것들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선생님이랑 대화가 안 될 거야. 알지?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딱 그냥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알지? 선생님은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우라고 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알지?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건 결국 정의랑 정리밖에 없어요.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게 안 되어 있으면 진짜 안 된다. 알지? 아예 돼야 돼.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것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다항식에 여러 개의 문자가 섞여 있을 때 이 상황만 잘 보면 돼. 여기 지금 얘로 뭐가 돼 있었냐면 2x의 제곱에 y 더하기 xy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다항식이 있어요. 오케이? 이런 다항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중에서 문자가 뭔지를 알아야지 얘 항도 결정되는 거고, 차수도 결정되는 거고, 개수도 결정되는 거고, 동류항도 결정되는 거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것도 결정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가 만약에 그냥 x에 대한 어떤 다항식이었어요라고 한다면 요건 몇 차식입니다? 2차식. 2차식입니다. 그지? 얘가 만약에 y에 대한 다항식이었어요. 그럼 이게 몇 차식입니다? 1차식. 1차식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시 x에 대한 걸로 보자. x에 대한 여기 있는 얘에서 개수는 뭐가 돼요? 2y. 2y가 되죠.
그죠? 얘의 개수는 뭐가 됩니다? y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뭐가 돼? 상수항이 돼.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도 있겠지만 두 문자에 대한,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다항식도 존재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다항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몇 차식이 될까요? 0차식. x랑 y에 대한 다항식 몇 차식? 2차식. 2차식일까? 잘 봐봐. 차수라는 말이 여기는 없네요. 차수는 뭐냐면 차수라는 얘의 정의는 뭐냐면 곱해진 문자의 개수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항만 기준으로 생겨. 여기는 요 항만 기준으로 생겨. x랑 y를 다 문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x, y에 대한 다항식입니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네. 여기는 얘 곱해진 문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예요. x 곱하기 y였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얘는 3차가 돼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네. x, y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하면 얘의 차수는 몇 차식입니다? 3차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알았지? 네.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인지에 따라서 차근차근 다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고. 두 번째, 더하기나 빼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특별하게 다루지 않을 거야.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개념 콕콕 가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내림차순 정리해 주세요. 여기는 이 문제를 봅시다. 여기는 얘를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보니까 제일 큰 차수가 몇 차예요? 3차. 3차예요. x 세제곱은 몇 개? 2개 있었나 봐요. 그죠? 그 다음 차수가 몇 차? 2차. 2차네요. 그럼 x의 제곱.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겠죠? 네. 지금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냥 높아시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알았죠? 여기는 얘. 5고에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 그치? 근데 문제가 생기. 여기는 얘는 지금 x랑 y에 대한 다항식이니? 아니요. 그치? 문자가 지금 뭘 문자로 보고 싶었어? X. x만 문자로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x 차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3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y가 하나 있었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1차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2y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상수항이 1밖에 없나요?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그죠? 넘어갑니다. 다음 2번으로 바로 가세요. 됐죠? 그냥 안 써도 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 2번으로 넘어가자. 이게 다항식 A가 있었을 때 다항식 A가 이렇게 생겼고 다항식 B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두 개를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럼 뭐 해주면 됩니다? 그냥 요거 다 더해가지고 내림차순 정리만 한번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한 번에 가보자. 어떻게 돼요? 제곱, x 제곱 이렇게 있는 건 지금 3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y 있는 것도 여전히 3이었겠지. 그 다음에 y 제곱 있는 거 봤더니 마이너스 2 y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것만 해보자. 3번은 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나를 받아 지금? 학생이 본인이 돼서 만든 거. 끊어줘야 돼. 누구야? 아, 학원이야? 아까 미령이 안 와가지고 미령이 안 왔어요 라고 카톡 보내놨는데 잊으셨나요? 오케이. 됐죠? 어떻게 됩니다? 얘 빼기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됩니다. 얘 빼기 얘 하면은 그냥 xy 돼요. 얘 빼기 얘 봤더니 마이너스 4y 제곱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풀 수 있겠지? 이런 거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맞아요? 너무 쉬운 것들은 빨리 넘어갑시다. 네. 미력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제 뭐 더하기나 빼기까지는 이제 대충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곱하기로 넘어갑시다. 곱하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뭐냐면 사실은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전개 잘 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이때부터 좀 차이가 생기기 시작.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어떤 다항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있었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대. 요거 두 개를 내가 전개해 주세요 라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물론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결론 그냥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다 바로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우리 공식을 모르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개라는 게 뭔지 좀 알려주고 싶어. 전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화 진동을 해놓고 학생이 본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됐어요? 같은 자, 그렇지 않아. 얘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하나의 주머니가 있었다고 생각해. 알았지? 여기는 얘도 그냥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x제곱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x라는 애도 있었고 1이라는 애도 있었던 거야. 오케이? 수업이 안 되네. 미련이 맞나요? 네, 나은이가 누구지? 나은아 끝나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래. 알겠지? 근데 팀이 잠시만. 네. 얘는 미안해요. 자, 두 번째 주머니에 뭐랑 뭐가 있어요? x가 있고요. 네.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지? 1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요. 그 다음에 이 주머니에서 또 하나를 꺼내요. 두 개 곱한 결과를 여기다가 써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꺼내봤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꺼냈네. 그래서 여기다 하나 써줍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서 써주면 되잖아. 그지? 여기서도 하나 꺼내서 여기 있는 얘랑 만나가지고 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꺼내고 얘랑 꺼내가지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랑 해서 더하기 x, 그 다음에 얘랑 해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결론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전개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두 개를 곱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써줍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차곡차곡 일일이 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얘는 전개를 합니다. 오케이? 전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정리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림차순 정리까지 끝내놓는 게 우리가 말하는 곱셈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그냥 나는 그냥 한 방에 가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x 더하기 1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보는 거야. 일단은 몇 차니? 요게 지금 1차예요. 이게 몇 차니? 2차. 2차지. 이거 곱하면 몇 차 되겠어? 3차. 3차 되겠지. 그러면 세제곱부터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세제곱이 될 만한 것들은 누구랑 만나서 될 것 같아. X. 얘랑 이렇게 만나서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1 하나만 딱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x제곱이 될 만한 애들을 봤더니 얘는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얘랑 얘랑 만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만나도 되지.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온 개수랑 이렇게 나온 개수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2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번에는 1차로 가보자. 1차는 여기는 얘랑 만나고요. 여기는 얘랑 만나면 되지. 그지? 여전히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개수는 여전히 2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얘랑 이렇게 만나면 끝난다는 거지. 얘는 뭐가 됩니다? 더하기 그냥 1이 됩니다. 요렇게 한 방에 가자는 거야. 알았지? 됐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일이 다 전개 하다가 보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타겟을 딱 정해놓고 여기는 얘가 되려면 개수가 뭔지, 얘가 되려면 개수가 뭔지, 얘가 되려면 개수가 뭔지, 상수항이 되려면 개수가 뭔지 이렇게 하나씩 다 따로따로 정리해 줍시다. 그게 이제 곱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개념 푸고 3번으로 다시 가보자. 바로 갑니다. 여기는 얘 같은 거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죠. 1번 넘어갈게요. 2번 보자. 2번. 얘는 어때요? 좀 되게 복잡하게 문자가 지금 여러 개가 돼 있어. 2개가 돼 있어. 그지? 얘도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봐봐. 일단 여기 있는 얘 보니까 x에 대한 3차 될 것 같고 얘는 2차 될 것 같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3차 될 만한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디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잖아. 이게 3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인 거 찾아보자. 이제 제곱인 거 찾아보자. 여기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니? 나오네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2y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네. 됐어? 그 다음 1차 찾아볼게요. 1차는 여기서 나오는 y, 나머지 여기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상수항은 여기서 안 나오고 상수항은 여기서만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y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한 방에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막 전개하지 말고 하나씩 타겟 잡아가면서 전개를 해야 돼. 네. 천이 하루. 첫날이라 정신이 없네요. 다 됐죠? 자, 이거는 x에 대한 내림차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 2x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짜리 찾아보세요. 1차짜리. 얘는 얘랑 만나면 되니까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또 얘랑 만나면 되니까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찾아보자. 상수항은 얘랑 만나면 되니까 더하기 2y가 됩니다. 제곱이 됩니다. 아니지? 상수항은 지금 x에 대한 내림차니까 얘랑 통째로 만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y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만 놔도 답이에요. 사실 x에 대한 내림차 수니까. 됐죠? 더 이상 정리할 필요 없어요. 넘어가서요. 이제 나눗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나눗셈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하나씩 풀면서 유형정리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1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4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21 나누기 뭘 하고 싶습니다? 4를 하고 싶습니다. 요 상황을 우리가 유리수를 배우기 전이었다. 정수까지 혹은 자연수까지만 배웠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니?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내가 실제로 21이라는 숫자를 내가 4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5가 될 거고요. 그치? 그럼 얘는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여기 1인데 얘보다 이제 작아졌으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썼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 얘는 4로 나눠봤더니 몫이 뭐가 되고요? 5가 되고요.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다항식에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항식 개념은 사실 수에서는 정수의 개념과 되게 유사해. 실제로는 자연수의 개념과 되게 유사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나눴을 때 4분의 21입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항식 연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봐봐. 실제로 어떤 다항식이 있었대. x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라는 다항식이 있었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나눠달래요. x 더하기 1이라는 애로 나눠달래.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나눠주세요 라는 뜻은 뭘 해주세요 라는 뜻이야? 여기 있는 얘를 얘로 최대한 묶어서 남은 거 표현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x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라는 게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x 더하기 1로 내가 최대한 묶어봤더니 어떤 몫이 생길 거고요. 걔에 대한 나머지가 생기겠네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꼴로 표현해주세요가 나눗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그 나눗셈이랑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눗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요 차이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 얘를 실제로 나누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셈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직접 나눕니다. 뭘로? x 더하기 1로. 그래서 얘를 나누는 방법은 그냥 비교를 할 때 제일 큰 거랑 제일 큰 것만 비교를 해요. 오케이? 제일 큰 거랑 제일 큰 거 비교해서 얘에서 뭘 해주면 얘가 될까요? 이 생각만 하면 돼. 오케이? 뭘 해주면 되니? X죠. 그렇지. x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얘랑 통째로 곱해가지고 밑에다 써줍니다. 그럼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빼. 그럼 뭐가 돼? x의 제곱 되지. 더하기 3x 더하기 4가 되죠? 얘도 여전히 이제 여기 있는 얘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럼 곱하기 뭐 해주면 돼? x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곱하기 x를 해봤더니 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빼봤더니 2x 더하기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됐죠? 그럼 또 여기는 얘랑 비교해봤더니 얘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또 곱해서 여기다 써봤더니 2x 더하기 뭐가 돼? 2가 됩니다. 이거 빼봤더니 2가 남았지. 그럼 이제 얘에다 무슨 짓을 해도 얘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여기서 나왔던 여기 있는 얘가 목자리에 들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면 되면 저기 나왔던 2라는 걸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자.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몫이라고 해요. 그렇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나머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얘 있지? 얘보다는 여기 있는 얘의 차수가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겠어? 클 수밖에 없어요. 얘의 차수가 작을 수밖에 없겠지. 얘의 차수보다는 얘의 차수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 나머지가 봐봐. 아까 했던 게 뭐였어요? 21이었나? 21이라는 걸 내가 4로 묶어봤더니 얘는 5가 됐고 나머지는 1이 됐잖아. 그치? 여기는 이 숫자는 여기는 이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 얘는 얘보다 작습니다. 얘랑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작아야 됩니다. 그지?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여기 있는 얘 차수를 비교하는 거야. 얘 차수랑 여기 있는 얘 차수를 비교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됩니다라는 개념을 꼭 잡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나누기라는 건 선생님이 자꾸 의도적으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4로 최대한 뭘 해봤는데? 묶어봤는데. 오케이? 묶어봤는데 안 묶이고 남은 얘가 나머지입니다라는 뜻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21이라는 숫자는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21개 있는 거잖아, 1이. 네. 그지? 그럼 4개씩 묶어봤는데 나머지 하나만 딱 빼고 나머지가 다 4개로 묶였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4로 최대한 뭘 해주세요? 일단 묶어봐 주세요. 오케이? 묶어보다가 도저히 안 묶이는 그 남은 애를 가지고 우리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을 나눠주세요라는 거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거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 항등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 정리로 확장이 되거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저희들 일단 개념 꾹꾹해서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 중에서 여기 있는 3번 문제 이것만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자, 3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었대. 얘를 내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었어.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얘랑 비교해봤더니 뭐가 필요했어? 3x. 그렇지, 3x가 필요해. 이제 얘랑 곱했대요. 그럼 얘는 3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이 상태에서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그럼 얘 없어지고 얘 마이너스 5x죠. 얘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이제 얘랑 또 비교를 해봤어요. 얘랑 비교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5가 필요했던 거. 마이너스 5를 가지고 한 번 더 식을 써줬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내가 두 개를 뺐더니 얼마가 돼요? 5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얘의 차수가 드디어 뭐 됐었어? 작아졌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서 얘는 나머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식이 뭐가 됩니다. 요 식을 내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최대한 묶어봤더니 3x 마이너스 5만큼이 묶였고요. 나머지는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를 몫이라고 하기도 했고 얘를 나머지라고 하기도 했네요. 요 정도만 일단 어렵지 않죠? 오케이? 됐습니다. 거기 2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1번은 넘어가고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은 난이도가 좀 쉬울 수 있어요. 갑자기 팍 어려워집니다. 잘 따라와야 돼, 차근차근. 네. 얘는 상수항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줘야죠. 같이 해볼까요? 자, 보자. 뭐라고 돼 있어? 2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하는 애를 뭘로 나눠주세요? x 더하기 2로 나눠주세요. 처음에 2x 제곱. 그래, 2x. 얘는 뭐가 됩니다, 그럼?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그래서 빼봤더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네요. 그죠? 여기 또 뭐가 필요합니다? x가 필요합니다. 얘랑 얘랑 곱해봤더니 x의 제곱 더하기 2x. 또 빼봤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네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뺐더니 4.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 더하기 2로 나눠봤더니 몫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나머지는 4가 됐습니다. 됐죠? 지금 선생님이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해주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계산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까봐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점점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계산력 같은 거는 좀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돼. 그렇죠? 넘어가. 곱셈 공식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우리 예제로 가볼게요. 뒤로 쭉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1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요거예요. 그냥 너희들, 여기는 얘네들 있지? 얘네들. 일단 문장을 읽어볼게. 두 다항식 A랑 B에 대해서 얘를 계산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여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얘 쪽에다 넣고 얘 여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계산 정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이거는 뭘 먼저 해주세요? 최대한, 그지? 여기 있는 얘를 최대한 간단히 먼저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는 먼저 계산해봤더니 뭐가 돼? 2a 마이너스 b가 됐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2배의 뭐가 되고요? x의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y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끝나는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돼. 됐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알지? 넘어가 되죠?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바로 가자. 여기 뭐 연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2번. 2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런 얘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A가, 다시 이렇게 보자. A 더하기, 이렇게 할까? 그냥? 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서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X 빼기 Y가 예를 들어서 뭐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지금 요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X 값이랑 Y 값을 못 구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다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 요거 두 개를 연립해주세요. 연립의 기본 목적은 뭐에 있어요? 소거에 있어요. 그죠? 문자를 하나 줄여줍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내가 뭐 해봤더니 더해봤더니 얘는 2x가 4 이렇게 되면서 y가 소거되고 x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x는 2 써줄 거고 그냥 x에다 2 써줘 봤더니 y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풀듯이 마찬가지로 다항식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a 더하기 b가 있고 a 빼기 b가 있었대. 다시 봐봐. a 더하기 b가 있고요.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래요. 그 다음에 a 빼기 b가 있었는데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으니 a랑 b였으니 그치? 근데 요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사실상 연립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요 두 개의 식을 뭐 해볼까요? 더 해볼까요? 그죠? 그냥 뭐가 됩니다. 이 a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될까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그대로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b가 나오겠네. 그치? 됐나요? b는 요거 뺀 거잖아. 네. 그죠? 요거 뺀 거잖아. 그럼 얘에서 그냥 얘 빼주세요잖아. 얘 빼기 얘 하면 없어지고 얘 빼기 얘 하면 2x 되고요. 얘 빼기 얘 하니까 뭐가 됩니다?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
됐죠? 그러니까 다항식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쟤네들도 마찬가지로 연립이라는 그런 방법 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얘는 표현 바꾸기 2번 문제만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풀어보세요. 요거 풀기 전에 요렇게 한번 해볼게. 봐봐.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어. 만약에 얘들아 잠깐만 요거 먼저 봐. 그러니까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게 이번에 3이었대.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5였나 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근데 내가 요 상황에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x 더하기 3y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x 구하고 y 구할 수 있잖아. 그치? x랑 y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차곡차곡 집어넣어주면 그냥 답이 되겠네. 그치? 네. 그 방식 그냥 그대로 3번 풀어버리면 됩니다. 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봐봐. 일단 여기서 여기다가 지금 몇 배를 해줘? 그냥 두 개 더 할까? 일단은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3a 이렇게 되고 두 개 더했더니 얘는 3x의 제곱 더하기 9x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a는 바로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 다음에 b가 궁금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가 그냥 요거 집어넣어 버리고 요거 이렇게 빼버리자. 그럼 b는 뭐가 됩니다? b는 저기에서 20 빼달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으니 a 더하기 3b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x제곱 먼저 봐봐. x제곱 먼저 요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럼 1창 보세요. 1창 여기에다가 3배의 얘를 더해주세요니까 바로 얘는 6x가 되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보면 여기에다가 3배의 얘를 더해주세요니까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까지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3번 전개해주세요. 전개는 넘어갈게요. 여기는 얘는 충분히 너희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여기서 봐봐. 표현 바꾸기 2번 문제 3-2번 문제 보세요. 예제 3번 쪽에 제일 밑에 문제. 여기서 선생님이 그렇게 전개하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타겟을 딱 정해서 그냥 여기 있는 얘의 개수만 궁금할 때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다 일일이 전개할 필요 절대 없잖아. 그지? 맞아요? 그냥 여기서 x, y가 나오고 싶어요 라는 뜻은 여기는 얘랑 만나서 될 애는 어차피 없었을 것 같고 여기는 얘랑 만나서 될 애도 없었을 것 같고 얘랑 만나서 될 애 요거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치?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바로 구해버리는 것이고.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얘가 또 궁금하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만나서 얘랑 만나면 되잖아. 그치?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 2가 되겠네. 2가 아니라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은 누구랑 만나면? 얘랑 만나면 또 되겠네? 그게 더하기 6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만나서 될 애는 어차피 없었을 것 같으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얘는 7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 두 개 더하면 3입니다.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 다음 문제가 사실 그 관련된 문제인데 얘도 볼게요. x제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타겟만 딱 잡아서 가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개해달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여기는 얘의 전개식 중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구할 수 있잖아. 맞아? x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x 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x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상수항은 얼마가 될까요? 까지 전부 그냥 다 해주세요라는 개념으로 전개를 해달라는 얘기였고 그 중에서 내가 궁금했던 거는 x 제곱의 개수가 지금 궁금했으니 그치? 여기 있는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6이 됐을 것 같고요. 그치? 여기 있는 얘랑 만나서 얘는 플러스 3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만나서 플러스 16이 됐겠네요. 그치? 그럼 내가 원했던 개수는 얼마가 됩니다? 1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줘버리면 끝납니다. 따라오고 있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 바꾸기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4-2번.
됐나요? 자, K값 먼저 구해보자. 자, X의 개수가 지금 5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내가 X만 타겟으로 잡아볼래. 그래서 얘랑 만났을 때는 없었을 테니까 얘랑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3 됐을 거고. 여기는 여기는 얘랑 만나서 얘는 2K 이렇게 됐겠지? 요거 두 개 더한 게 5였을 테니까 K는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바로 구할 수 있고. 그죠? K에다 이제 1 넣어놓고 X제곱 개수 구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X제곱 개수니까 꾸준히는 저기 뭐죠? 꾸준히 머리 꾸준히 머리가 웃기셨나요? 자, 봐봐. X제곱의 개수 구분. 얘랑 누구랑 만나면 돼? 상수항이랑 만나면 되죠? 마이너스 6. 그리고 얘랑 누구랑 만나면 돼요? 얘랑 누구랑 만나면 돼? 얘랑 만나면 되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만나면 되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보면 돼요. 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아니, 두 개만 더 하고 싶게요. 여기서는 이제 좀 하나의 개념 하나만 좀 잡아가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립 제법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조립제법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조립제법이 뭘까요? 조립제법 배운 사람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직접 나눌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더하기 4x에다가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1차식으로 나누고 싶었대. 그러니까 x-5라는 애로 나누고 싶었나 봐. 너무 크겠다. x-1로 하자. 이렇게 얘로 나누고 싶었나 봐.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직접 나눠보려고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는 얘를 x-1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뭐 x의 제곱 써주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해가지고 등등등등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때? 귀찮아. 그치?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좀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배우는 게 조립제법이라는 건데, 얘는 일단은 여기 있는 얘에서 그 개수들 있지? 개수들만 하나씩 다 떼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크게 요렇게 하나 써준 다음에 여기 있는 얘로 나누고 싶었으면 얘가 빵이 되는 그 x 값을 얼마니? 1이죠. 1을 여기다 써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밑에 있는 얘랑은 더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결과는 얘랑 두 개 곱해서 여기다가 써줄 거야. 오케이? 다시. 그럼 여기는 지금 얘는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은 얘랑 0이랑 더해서 얘는 1 그대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얘랑 곱했더니 1이 돼요. 여기다 써주고 얘랑 더해서 1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랑 곱했더니 3이래요. 그 다음에 얘랑 더했더니 얼마래? 7이래. 됐어요? 그 다음에 얘랑 곱했더니 여전히 7이래. 얘랑 더했더니 여기는 얘가 4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몫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 요게 몫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라는 이걸 쉽게 구하는 그냥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거는 여기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연습하자. 보자. 자, 이 문제 바로 가볼게요. 어떤 다항식 A가 있었는데 그 다항식 A는 2x 더하기 3으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래요? x-2래요. 나머지는 얼마래요? 3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되나요? 그러면 그냥 요식 자체에서 나는 뭘 얻은 거야 사실은? A라는 다항식이 뭔지 얻은 거지. 이거 한번 전개해보자. 어떻게 돼요? 2x의 제곱에
2x의 제곱에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4고 얘랑 얘랑 하면 플러스 3이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6에다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입니다. 됐죠?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거 뭐야? 마이너스 3입니다. 엑셀까지 쓰죠? 그래서 A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다항식을 내가 뭘로? x 더하기 3이라는 애로 나누었을 때 뭐가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대로면 x 더하기 3으로 직접 나누는 거지 뭐. 오케이? 그래서 얘는 2x가 될 거고 2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될 거고 뺐더니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마이너스 7이면 되겠네.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1 뺐더니 18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몫이고요. 여기는 얘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는데 얘를 좀 더 쉽게 구하면 2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얘가 빵이 되는 x값을 여기다가 써줍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더해서 내려오고 얘네들이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올라갑니다. 더해서 내려옵니다. 라고 하면은 얘가 나머지가 되고요. 2x 마이너스 7이 몫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곱이에요. 알지? 그래서 얘가 더 쉬워. 그러니까 얘는 언제만 되는 거겠어요,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만 됩니다. 2차식 이상으로 나누고 싶을 때는 직접 해주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1차식일 때는 이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해. 넘어갈게요. 한 번만 연습해보자. 이렇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5-1번. 우선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자. 일단 A를 먼저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3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3이고 나머지가 5라고 했으니까 정리해봤더니 얘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9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리고 여기는 얘를 누구로? x 마이너스 그러니까 x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해버리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3 그대로 갈 거고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4 여기 숫자 커지니 28 얘는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되고요? 30이 되고요. 몫은 뭐가 됩니다? 3x 마이너스 14가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식 연습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자. 이제 6번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이건 뭐 특별하게 개념 설명 더 들어갈 거 없어요. 바로 그냥 나눠버리면 됩니다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딱 하나만 봐봐.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나누기 할 때 알았지? 이렇게 쓰면 돼. 그치? 여기는 얘가 지금 3차, 2차 다음에 1차잖아. 1차가 없었잖아. 그치? 1차 공간을 그냥 떼어버려요. 이렇게. 알았지? 한 칸 떼어버려. 여기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떼어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계산할 때 혼돈이 안 돼요. 됐죠? 가보자. 여기는 얘를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지금 나누고 싶었대요. 그럼 처음에 여기는 2x 됐나요?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럼? 2x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2. 그렇지.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 뭐가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는지 여기도 이제 플러스 1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는 뭐가 됩니다? 4x 플러스 2가 됩니다. 얘가 뭐가 있어요? 나머지 그치? 여긴 얘가 뭐다? 몫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걸 한번 해볼게. 6-2번 문제 풀어보세요. 근데 좀 어색한 표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일단 뭐 나왔니?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rx는 20 26x 6x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왔대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요거랑 요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사실은 하나의 뭐니까 그냥 다항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항식을 내가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걔네들도 여전히 뭐야? 사실상 다항식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2였으면 Q2였으면 그냥 X에다 뭘 넣어주세요? 2 넣어주세요, 그지? 얘는 얼마나 됩니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넣어주세요. 얘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두 개 더해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 40분까지만 쉴게요. 지금 33분입니다. 일단 이 파트는 되게 지겨워요, 그죠? 시작부터 이런 걸 가르치게 되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여기 있는 얘를 일단은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암기를 해야지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걸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네들의 구성원들의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그 구성원들이라는 게 A랑 B랑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두 개의 합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곱도 있었을 거고 제곱들의 합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들의 합도 있었을 거야. 보통 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들어있니? 얘가 들어있니? 얘가 들어있니? 얘가 들어있니? 요 정도로 좀 구조화시켜서 외웠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의 식을 볼 때 저기서 저 1번 식을 봐봐. 저기서는 지금 A 더하기 B 요거 전체 제곱에 여기는 얘가 A 제곱 더하기 얘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순서 바꿔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A 더하기 B라는 애가 들어있군요. 그치?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도 들어있군요. 그 다음에 AB라는 애도 들어있군요. 요렇게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식을 바라봤을 때 A 더하기 다시 A의 제곱은 B 더하기 예를 들어 뭐 2C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때 A 값이랑 C 값을 알면은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 3입니다.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5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은 여기는 얘가 3이었으니까 얘는 9가 되고요. 여기는 얘가 5였으니까 이거는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더하기 B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두 개를 알고 있을 때는 뭘 얻을 수 있어요? B를 얻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식에 어떤 구조가 들어있는지 어떤 구조의 구성원들이 들어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는다면 이 자체로가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상 곱셈공식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식이라고 또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기는 쟤를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곱셈공식들 있잖아.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이런 구조로서 너희들이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들은 지금 A 더하기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B 곱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에 뭐가 있어요? 합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식은. 이 식을 바라봤더니 얘는 거기에 뭐가 있었어? A 빼기 B라는 애가 있었네요. 그지? 여기서는 얘랑 얘의 관계식이었구나. 그럼 내가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를 줬어. 여긴 얘가 궁금하대. 그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사실상. 알았지? 구조를 그렇게 외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디였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 봐봐. 얘는 그러니까 개개인 별로의 합이 지금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곱의 합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지? 얘네들도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가지고 걔네들을 더해놓은 여기 있는 얘가 또 구조로서 하나씩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얘 주고 얘 줬습니다. 그럼 얘 구할 수 있는 거고 얘 줬어요. 얘 줬습니다. 얘 구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바라볼 땐 뭘로 바라보는 게 좋겠어요?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로 바라보는 게 좋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6번식 같은 경우는 얘는 A 더하기 B가 들어있는 거야 일단. 얘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저기는 저 식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여기는 이 우변에 있는 여기는 요 식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배의 A 제곱 B에다가 더하기 3배의 AB 제곱이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얘네들만 내가 3AB로 싹 묶어버리면은 얘는 A 더하기 B가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사실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6번 식에서는 A 더하기 B라는 애가 구성원으로 들어있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애 구성원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A, B라는 애도 구성원으로 들어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세 개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의 곱셈 공식입니다라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외워버리면 내가 충분히 곱셈 공식 변형까지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 6번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라는 애가 여기는 얘가 3이었대. 그 다음에 A, B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1이었나 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궁금한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애가 궁금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곱셈 공식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 곱셈 공식을 떠올려 봤더니 뭐였어요?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은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배의 A, B에다가 A 더하기 B였구나. 이게 떠올랐다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잖아. 얘. 그지? 여기는 얘가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됩니다. 얘는 요게 궁금했던 거고 3배에 A, B는 1이라고 했으니 1 써주면 되고요. A 더하기 B는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써줘 봤더니 얘는 9가 되니까 여기는 얘가 18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원들, 그 구조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가면서 얘를 외웠으면 좋겠어. 알았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잘 봐야 돼. 되게 잘 봐야 돼. 여기는 얘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 어디다 쓸까? A 빼기 B 전체의 세제곱이래. 그럼 여기는 얘를 이렇게 구조화 시키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3A 제곱 B에다가 플러스 뭐야? 플러스 3AB 제곱. 3AB 제곱이죠.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을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서 3AB로 묶어버리면 얘는 A 빼기 B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에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가? A 빼기 B 전체 세제곱. 그러니까 얘 구성원들은 누구 있었던 거야? A 빼기 B라는 애가 있었고요. 그렇지?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었고. 여기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B라는 애도 들어가 있었잖아. 그렇지? 요거 세 개 중에서 2개만 알고 있으면 나는 나머지 하나의 값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이런 형태로 너희가 구조화시켜서 좀 암기를 해줘야지 곱셈 공식 변형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구조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봐봐. 자, 봐봐.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는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얘는 합차 너무나도 유명한 애고, 여기 있는 얘는 구조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이건 그냥 우리 곱셈 공식 그냥 뭐 전개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얘부터 좀 볼 건데, 여기 있는 얘네들의 구조를 다시 한번 봐. 지금 하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전체 제곱입니다. 얘는 지금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래요. 그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봐봐. 이런 구조의 애가 하나 있고요. 요런 구성원이 있고요. 여기는 요런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한 애가 있다고 쳤을 때 요거 세 개 중에 나 몇 개만 알면은 2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곱셈 공식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실제로 봐봐. 실제로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육면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는 요 길이를 A라고 했고요.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했어요. 여기는 요 길이를 C라고 이렇게 했나 봐.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중에서 뭘 줬대? 예를 들어서 건널비를 줬대. 건널비를 줬대.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를 줬대. 내가 궁금한 거는 모든 모서리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예를 들어서 건널비가 뭐 3입니다. 아니, 뭐라고 할까? 12입니다. 얘도 그냥 귀찮으니까 12라고 할게. 그때 여기는 얘가 몇인가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봐봐. 건널비라고 하는 거 내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 넓이 몇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이 넓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여기는 얘도 몇 개 있어요? 두 개.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배의 AB 더하기 뭐야? C BC 더하기 CA가 되죠. 그죠? 얘가 지금 12라고 다 알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가 얼마였어? 6이었어.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는 내가 뭐라고 암기하고 있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루트에.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루트에 뭐가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라고 알고 있잖아. 얘가 지금 12였어요. 그럼 얘가 얼마였다는 얘기? 144였다는 얘기. 맞아? 내가 궁금한 게 모든 모서의 길이의 합인데 요런 길이 몇 개 있어요? 4개씩.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뭐야? C잖아. 그죠? 얘가 지금 궁금하군요. 그러면 한번 봤더니 여기는 얘의 정보를 내가 알고 있네.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네. 이런 상황이니까 딱 어떤 구조? 요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얼마였구나. 얘가 궁금한 거였구나. 여기는 얘가 얼마였구나. 144였구나. 여기는 얘가 얼마였어요? 6이었나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 물음표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얘는 144에다가 더하기 12가 됩니다. 그죠? 그럼 물음표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루트에다 15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가 나중에 너희가 배우게 되는 그 계산에 대한 곱셈공식 변형 가지고 하게 되는 거야. 알지? 그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알았죠? 네. 그게 핵심이다. 그냥 무턱대고 막 다 외워버리는 거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 5번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겠지. 진짜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7번도 중요하고요. 8번 안 중요한데 9번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뭐 1, 2, 3, 4번 다 알고 있는 걸 테니까 여기는 얘 4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먼저 해보자. 그 다음에 9번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9번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봐봐. 9번 식 자체가 저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저걸 외우라고 해도 주어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지? 저기는 쟤는 써가면서 외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구조화 시켜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일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지?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애가 있었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애가 있었어요. 여기는 얘를 전개한 결과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의 마이너스 3ABC래요. 그럼 얘네들 구성원을 잠깐 살펴봅시다. 어떻게 돼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렇지, 요런 애가 있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애가 있었어요. C라는 애. 그다음 또 봤더니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는 애도 있어. 그리고 또 봤더니 이거 마이너스로 싹 묶어버리면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도 있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도 있었네.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얘는 A, B, C라는 애도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애였어. 그치?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잠깐 살펴봤더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 그 식이 바로 옆에 식이었잖아.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3개 중에서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2개. 2개만 알고 있으면 오케이? 그럼 나는 나머지 하나의 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모르는 식이 결국 이 5개 중에서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의 식만 난 알고 있다면 나머지 1개의 식을 구할 수 있겠다는 뜻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만약에 10이라고 줬나봐. 얘를 900이라고 줬나봐. 예를 들어서 아니, 너무 크다. 얘를 뭐라고 할까? 90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12라고 줬나봐.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요건 안 줬어. 근데 여기 있는 얘를 900이라고 이렇게 줬나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궁금하대.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 오케이? 네. 그러면 나는 일단 여기 있는 이거 3개 중에서 몇 개를 알고 있으니 2개를 알고 있으니 요거 2개를 가지고 이 식에 적용시켜서 뭘 먼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얘의 정체를 먼저 밝힐 수 있을 거고요. 그치? 네. 그럼 얘네 3개 다 알고 있고 얘까지 알고 있으니 걔네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 있는 얘 하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곱셈 공식이 그렇지? 곱셈 공식 변형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너희가 저 공식을 암기해 놓는다면 어떤 곱셈 공식 변형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화 시켜서 차근차근 다 외워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건 다음 시간 숙제예요. 그러지?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넘어가자. 아 그리고 여기 팁 빼라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요점 플러스. 요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까지 암기를 해줘. 여기다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 이렇게 된 거. 얘가 x의 제곱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마이너스 abc. 오케이? 저건 암기. 저기서 나온 게 사실 그 공과 개수와의 관계 3차짜리예요. 다음 시간에는 요렇게 5개, 요렇게 5개 백지 시험 볼 거예요. 암기해 주세요. 공식의 증명은 그냥 뭘 하면 돼. 전개를 하면 그냥 끝납니다. 알았죠? 정말 궁금한 사람은 한번 전개해보세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다 돼요. 그죠? 네. 시간만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냥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좀 전에 설명했던 거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요거 하나에 대한 설명만 더 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얘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는 어디서 봤던 애예요? 여기서 봤던 애예요. 네. 그지? 여기서 요 안에 있는 얘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까지만 기억해 놓자. 여기는 얘는 지금 다 이거를 2분의 1배를 한 다음에 구성원들을 다 2배씩 해줘. 그럼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되잖아.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거든. 그지? 여기는 2a제곱이라는 건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얘도 b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여전히 c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갖다 쓴 게 a 빼기 b 전체의 제곱이에요.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갖다 쓴 게 뭐예요? b 빼기 c 전체 제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까지 이렇게 갖다 쓴 게 뭐예요? 얘가 c 빼기 a 전체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더해진 것들을 2분의 1배 해준 게 여기 요 식이 됩니다 라고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알죠? 요 인수분해 할 때 요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잠깐 들어볼게요. 나머지는 곱셈공식 변형 다 비슷하게 겁니다. 넘어가면 개념 콕콕에 지금 문제 4개가 있는데 이건 그냥 곱셈공식 이용해가지고 전개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인데 의사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봐봐 간단하게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하고 싶어. 그럼 실제로 그냥 전개를 해도 돼요. 그지? 충분히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네. 좀 편하게 하고 싶었다는 얘기야. 그지?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만들어진 게 공식인 것 뿐이고 너희들은 그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지? 이걸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8x 세제곱. x-y 이걸 a-b라고 할까? a-b에다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떠올랐으면 좋겠어. 이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성분 보니까 a가 뭐였다는 얘기? 2x였다는 얘기. b가 뭐였다는 얘기? 1이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네. 그럼 이걸 전개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된대. 너희들 다시 암기하면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였으니까 2x였으니까 얘는 8x 세제곱 될 거고 얘는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 알죠? 네. 실제로 여기는 얘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곱셈 공식은 두 가지. 아까 선생님 처음 얘기했던 구조 얘기랑 두 번째는 그 공식을 가지고 빨리빨리 전개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 거 없어. 넘어가.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니까 개념 부품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제 6번까지 했죠. 7번으로. 자, 이건 숙제로 넘겨놓을게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너희들 먼저 암기가 된 상태여야지 의미가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곱셈 공식 암기하고 직접 대입해서 이 전개하는 훈련 집에 가서 해와요. 알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다 얘 마찬가지. 여기는 얘네들도 마찬가지. 다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개하는 법 한번 훈련해 보면 돼요. 알았죠? 네. 여기서 얘를 딱 봐봐. 얘를 딱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선생님은 이런 게 A 떠올라. 제곱.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에다가 a 제곱 빼기 마이너스 A. ab 더하기 b 제곱 얘가 떠올라. 그럼 얘는 a의 4제곱에다가 뭐가 돼요? 더하기 A 더하기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A b B 네 4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게 떠오른다면 여기서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뭐였겠어요? 2x였겠지. 아. b에 해당하는 게 뭐였겠어? 3i였겠지. 네.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됩니다? 요거 4제곱하면 뭐가 돼요? 16? 16X x 세제곱. 4제곱. 그지? 그다음 더하기. 요거 제곱하고 제곱했어. 36이겠네, 그지? 36 x제곱 y제곱. 그다음 요거 4제곱한 거니까 더하기 81 y 4제곱.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용 가능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일 거야. 당연히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알지? 머릿속에 암기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전개하는 훈련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알죠? 네. 이거 안 해오고 나면 다음 시간에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 네. 반드시.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 10번으로 쭉 넘어가요. 예제 5개밖에 안 남았어요.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곱셈 공식을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상 한 세 개짜리는 이거 제곱하는 거밖에 없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하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전개해 주세요. 좀 생으로 전개하려고 해봤더니 어때? 좀 귀찮아. 그지? 좀 귀찮아. 일일이 다 하려니. 물론 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모양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잠깐 뭐라고? 치환. 치환을 해보자. 여기 t라고. 오케이? 네. 그러면 t 더하기 2고 t 빼기 1이니까 얘는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t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 같아. 되죠? 네. 그럼 여기는 얘다 다시 한번 얘를 집어넣어 봤더니 x의 제곱 더하기 x 요거 전체 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더 쉽잖아. 그지? 네. 그럼 이거 전개한 결과 총 몇 차씩 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전개한 결과가 몇 차씩이겠어요? 딱 보니까 4차씩. 4차씩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일단 4제곱 먼저 써놔. 그러면 여기서는 얘 곱하기 얘 한 거니까 얘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지? 그다음 3차씩 써놓자. 3차씩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지? 얘는 2였겠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2차식은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도 있었잖아. 더하기 2X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1차식은 여기서 안 나오죠? 네. 1차식은 여기서 더하기 x. 상수항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써주면 됩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바로 가도 상관없어요. 바로 전개도 되지만 치환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알았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보자. 응? 자, 봐봐. x 더하기 a가 있었대. 그 다음에 x 더하기 b가 이렇게 있었대. 이거 전개하면 뭐가 있니? X 제곱 x제곱 더하기. 더하기 A 플러스 BX. 그렇지. a 플러스 bx 더하기 A. ab가 되죠.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구조를 잘 한번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창의 개수가 뭐가 됐는지 봤더니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얘 b를 두 개 모은 거야? 더한 개 돼버렸어. 그지?
네. 그럼 저기 있는 저 구조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난 지금 전개하고 싶어. 3x 더하기 4.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4개나 있잖아. 귀찮잖아. 이게 난 네. 두 개 좀 묶어서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하고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공통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조금 더 편할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나오겠지. 근데 가만 보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한 것들이 1차의 개수가 될 테니까 상황을 내가 여기 있는 얘랑 더하면 뭐가 될 텐데? 2가 될 텐데. 그지? 여기 있는 얘랑 두 개 더하면 뭐가 될 텐데? 2가 될 텐데. 이 정도의 관찰을 해줄 수 있다면. 오케이? 네. 그럼 나는 당연히 요렇게 두 개를 묶고 요렇게 두 개를 묶는 만행을 저지르진 않을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x의 제곱에 여기까지 2x까지 믿고 써도 되잖아. 네. 그렇게 지금 맞춰놓은 거니까. 맞아? 그럼 상수만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얘 두 개 곱해봤더니 x의 제곱 더하기 2x까지 믿고 써도 되고 얘만 마이너스 8 되는 거죠. 네. 됐나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 또? 공통 부분이 생겨버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요 상수항들의 합이 일정해지게 똑같아지게 두 개씩 따로 묶어주면 내가 공통 부분을 억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공통 부분이 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 이 경우가 실패했을 때 있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두 개 묶어서 안 되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곱해서, 오케이? 곱해서 일정한 경우를 만들면은 얘랑이 일치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다음에 다루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전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x 요거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 하니까 얼마야? 11이지? 네. 그렇죠? 그럼 11 해가지고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24를 생겼다죠. 지금은 치환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요걸 그냥 한 문자로 본 거야. 그냥 한 문자 동그라미로 본 거야. 동그라미로. 오케이? 얘가 t였으면 여긴 얘가 t의 제곱 되는 거고 얘가 t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가도 돼.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니까 얘는 x 4제곱에다가 더하기 4x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얘는 4에다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7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2x에다가 플러스 24. 됐죠? 요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알았지? 우리 그러니까 여기 앞에 다항식의 연산 첫 번째 파트에서 곱셈 공식 요 파트 있잖아. 전개하는 요 과정 중에서 요 파트에서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노가다 할 거를 어떻게 쉽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몸이 고생할 걸 머리를 좀 더 써가지고 좀 쉽게 가자 라는 취지의 단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기 있는 재를 가지고 계속 응용해 나갈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꼭 저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일단 요거 먼저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는 뭐랑 묶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아야? 네. 여기서 뭐랑 얘랑 누구랑? x 마이너스 1랑 x 플러스 7. 그렇지, 얘랑 묶어야지 5 이렇게 나온다, 그지?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5x는 깔고 가는 거잖아, 둘 다. 그지? x의 제곱 더하기 5x는 깔고 가는 거고 여기는 뭐가 붙어요? 얘랑 곱한 거는 14 이렇게 붙는 거고, 그지? 얘랑 곱한 거는 6 이렇게 붙는 거지. 그랬더니 이만큼이 뭐가 됐어? 공통 부분이 되어버렸어. 그지? 네. 근데 얘를 그래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됩니다? x 제곱 더하기 5x 요거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하면 14 이렇게 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죠? 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하니까 얼마야? 108인가? 아니 뭔 소리야? 얼마야? 84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이제 여기는 얘만 나머지 전개해가지고 x 4제곱 플러스 10x 세제곱 플러스 25에서 8 뺀 거니까 얼마니? 17인가요? 17x 제곱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84. 4x 소죠. 됐죠? 이 계산이 좀 빨라져야 돼요. 계산 연습 충분히 해줘. 알았지?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여기서는 이거 다 전개한 사람 있어요, 혹시? 저 일일이 다 전개한 사람. 내가 여기까지 안 풀어봤니?
봐봐. 전기하지 말란 소리예요. 다 전기하지 말고 관찰해봐 먼저. 좀 편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B 플러스 C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여기는 얘를 내가 A에 마이너스 B 더하기 C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요렇게 바꿔버리면 요 부분이 똑같아지잖아. 네. 그렇지. 그러고서 뭐가 돼버렸어? 합차가 합차. 돼버렸어.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BC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C 제곱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렇죠. 다음 몇 번입니다?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우리 정석으로 하다 이걸로 하니까 너무 쉽지? 네. 다음 가볼게요. 이제 11번. 이제부터 이제 곡線변형인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봐봐. 구조만 보라고 했어요. 구조만 쌤이. 알지? 구조만 잘 봐.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근데 주어진 게 A 더하기 B랑 AB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난 첫 번째로 이 상황에서 떠올라야 되는 식이 뭘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지.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지? 네. 근데 여기는 얘가 누가 궁금한 거?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고 얘가 얼마라고 줬어요? 4라고 줬어요. 여기는 얘는 얼마라고 줬어요? 1이라고 줬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겠어? 16에서 2 뺀 거잖아. 그죠? 14. 1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 그죠?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지금 상황이 뭐야? 얘는 그냥 A 빼기 B 요거 전체 뭐가 제곱이 궁금하다네. 그냥 대놓고 그냥 뭘로 해주세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2AB로 해주세요 라는 뜻이겠지.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얘 주어져 있고 지금 구해놨잖아. 그지? 네. 그리고 여기는 얘 알고 있으니 여기는 얘는 14 빼기 2가 되면서 1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요. 그지? 마지막 3번 봤더니 3번에서는 구조 봤더니 뭐가 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궁금하대요. 그리고 A 더하기 B 주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A, B가 또 주어져 있대요. 또 네. 여기는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또 어떤 식이 떠올라야 돼? 당연히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렇지. 얘가 떠올라야지. 얘는 뭐가 됩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3AB. 바로 열고 A 플러스 B.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요? 여기는 얘가 궁금했어요. 그죠? 여기 얘 주어져 있었는데 얘가 지금 4라고 줬고 여기는 얘 1이라고 줬고 여기는 얘 뭐라고 줬어? 4라고 줬잖아. 그지? 그럼 요거 계산한 결과가 64였을 거고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있고 이건 두개 곱했더니 12가 됐네. 그치? 됐어요? 네. 얘가 얼마였구나? 52였구나.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 됐나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세요. 아니, 11-2번 문제 보세요. 여기서는 봐봐. 이거 그냥 설명해줄게. 일단 설명 듣고 가보자. 봐봐. 여기서 얘랑 줬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궁금하대.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식은 없었어. 네. 그지? 근데 내가 여기서 얘가 궁금했는데 얘를 알고 있대.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뭐였다는 얘기? A, B가 필요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요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그 A, B를 구할 수 있지 않니? 네. 여기서 얘를 줬고 누굴 줬어? 얘를 줬잖아. 그럼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는 얘랑 얘였는데 얘랑 얘를 줬다는 거는 얘랑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었겠지. 네.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하고 걔를 통해서 얘를 구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네. 되나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있어? 아, 시계를 못해. 다음 시간부터 식을 못 외워서 생기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처음 들어서.
번째라고? 지겹겠다. 나는 다음 시간부터 들어도 새로운 내용을 또 배울 거야. 나왔어요? 다음 몇 번이에요? 2번. 6 나오니? 넘어가도 될까요? 나왔어? 나 말았어? 해보자, 같이. 보자. 일단 여기는 요식에서 가만 보니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3배의 xy x 더하기 y 이렇게 된 애가 뭐였어요? 얘가 x 더하기 y 전체 세제곱이었어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준 걸 봤더니 여기서 뭘 줬어? 여기는 얘가 지금 2였습니다 준 거였고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14였습니다 준 거였고 여기는 얘가 여전히 2였습니다 준 거였잖아. 여기는 얘가 얼마일까를 봤더니 이건 8은 14 더하기 3배의 동그라미에 곱하기 2였잖아. 그지? 그럼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1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마이너스 1이었으면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니까 xy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됐죠?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얘였어요.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식을 떠올려? x 더하기 y 전체 뭐가?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다가 더하기 2xy가 될 겁니다. 여기는 얘는 지금 여전히 2라고 준 거니까 얘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됐나요? 얘는 얼마였군요? 6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넘어갑니다. 12번. 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는 것들 있잖아. 역수관계에 있는 것들. 그러면 얘네들은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지금 요 상황을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 봐봐. x 세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x 세제곱분의 1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x 곱하기 x분의 1이 있어. 그럼 얘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1이라고 준 거지. 네. 맞죠? 그러니 나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네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다시 여기는 얘를 뭐 한 거니까 그냥 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를 줬다는 거는 나는 x 더하기 x분의 1 요거 전체의 제곱이 뭐가 되는데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배의 원래대로 x 곱하기 x분의 1이 될 텐데 얘는 나중에 이제 귀찮아서 안 쓸 거예요. 어차피 1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x 곱하기 x분의 1도 자동으로 준 거거든. 이렇게 1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를 구해주세요니까 여기다가 그냥 뭘 넣어주면 여기다가 그냥 3 넣어주면 얘는 9는 내가 궁금한 제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얘는 7이군요.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요. 됐죠? 네. 얘는 뭐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얘 그냥 전개하면 끝나겠다. 그지? 네.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인 거잖아. 네. 그래서요? 여기는 얘가 얼마였으니? 7이었으니 얘는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얘는 어때요? 저기 있는 저식을 뭐 해주면? 세제곱 해주면 맞죠? 네.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더하기 3배의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이잖아.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어요? 네. 그러니 여기는 얘 알고 있죠? 여기는 얘 알고 있죠? 여기는 얘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얼마였어요? 3 세제곱하기 27은 네모에다가 더하기 요거 3이었으니까 9 이렇게 되면 얘는 18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됐죠? 네. 이 곱셈공식 변형을 따로 외우지 말고 그건 심화 과정에서 선생님이 꼭 외워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정리.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만 너희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너희들은 지금 뭘 풀어보냐면 12-2번 한번 풀어보세요.
되죠? 네. 5번 나오죠? 오케이. 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 된다. 맞지? 네. 지금 파트에서는 우리 어차피 1월 때 좀 심하게 좀 배울 거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13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보자. 일단 첫 번째.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전체 제곱하면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오케이. 플러스 플러스 2배. A, B, B, A 음. 플러스 C 플러스 C C가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네. 자, 그럼 얘 구조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맞아? 네. 그 다음에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맞아?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세 개의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식이잖아, 얘는. 그지? 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그냥 적용시켜버리면 1번은 끝나요. 됐죠? 네.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 아까 선생님이 그 세제곱짜리 식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뭐였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BC 순서가 잘못 거꾸로 됐다. 그지? 이거 인수분해 공식인데 사실 네. 이거 뒤집어 놔야지 곱셈 공식이죠. 맞죠? 어쨌든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된다고 했었어. 오케이? 네. 다시 얘를 전개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 궁금하면 실제로 전개해버리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럼 여기서도 얘네들의 구조들은 물론 여기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었지만 그지? 그 중에서 얘랑 얘는 요 세 개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난 해결할 수 있었어. 아니 뭔 소리? 셋 중에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그지? 네.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또 하나랑 나머지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요 식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고 저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돼 있는 얘는 2분의 1배의 뭐가 됩니다? A 빼기 B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 됩니다. 이 정도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었지 좀 전에. 네. 기억나죠? 오케이. 근데 요거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얘는 뭐 끝난 거지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였던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얘 구할 수 있었을 거고 여기는 얘는 주어졌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끝납니다. 됐나요? 네.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문제. 숫자 바꾸기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거 14번 요거 설명하고 좀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봅시다. 일단 구조를 봐봐. 얘 줬고 얘 줬고 얘 줬어.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궁금하대. 근데 요거 두 개 알면 난 뭘 또 알 수 있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얼마인지 또 나는 알 수 있어. 네. 맞아요? 네. 됐지? 그러면은 얘 줬고 얘 줬고 얘 줬고 얘 준 상황에서 얘가 궁금합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는 이 식에 대입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요 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죠? 여기는 얘를 매번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꼭 집어넣어주세요. 어딨어? 알았지? 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사실 여기는 얘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요 얘기 있잖아. 오케이? 네. 보통 구조를 너희들이 관찰할 때 이런 식이거든. 이런 식. 오케이? 이런 식의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3개짜리였으면 얘도 3개고 얘도 3개고 얘도 다 3개씩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 2개만 준 이런 상황에 일단 뭔가 하나가 부족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처럼 A 더하기 B만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빠졌다는 얘기거든.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뭔가 빠졌다는 얘기고 얘도 뭔가 빠졌다는 얘기야. 얘를 이 상태로 다 전개해버리면 너무 골치 아파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는 저 빠져있는 거 하나를 채워줍니다. 근데 여기서 채우기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야? 2잖아. 네. 그지? 문제에서 주기도. 이건 2 빼기 C가 되는 거야. 되나요?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2 빼기 A가 되겠네? 얘는 뭐가 되겠어요? 2 빼기 B가 되겠죠? 네. 되나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좀 구성해봤어요. 얘를 그냥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별표 쳐놓으라고 아니 별표 밑에다 한 줄 더 써줬던 공식 기억나요? 네. x 빼기 A, 그 다음에 x 빼기 B, 그 다음에 x 빼기 C 이렇게 돼 있는 이거 전개한 결과가 X 세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BC 더하기 CA였어. X가 마이너스 ABC였지. 오케이? 네. 그런 식에다 이제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뭐 넣으면 되는 거야? 2 넣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상황은 뭐가 됩니다. 얘는 8 마이너스 4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마이너스 ABC가 되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 주는 거, 요거는 구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얘는 주는 거 해가지고 계속 집어넣어버리면 답입니다. 이렇게 풀. 그러니까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요렇게 변형시키는 거 그냥 무턱대고 전개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구조를 잘 보고 뭔가 좀 부족하니까 채워주고 빼주는 식으로 내가 하나를 완성시켜가면서 계산을 해줘요. 됐죠? 네. 좀 어렵지. 그러니까 다항식만 봐도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 지금은 되게 쉽게 배우는 거야. 훨씬 더 많아요. 생각할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요 과정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자물쇠 특강 들어가서 아니면 1월에 정규 수업 들어가서 그때 이제 수학 상 다시 하게 될 때 그 빡센 걸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지금 해결해야 돼. 알지? 거기서 더 많은 내용들을 하게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표현 바꾸기. 자, 볼게요. 일단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항상 우리는 구하는 거 먼저 보는 거야. 우리의 시간을 구하는 거에 꽂혀 있어야 돼요. 주어진 건 좀 이따 나중에 봅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살짝 봤더니 얘가 궁금하대. 근데 그럼 X랑 Y랑 Z를 내가 한 방에 다 그 값들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 상황 보니까. 그지? 네. 그래서 얘를 살짝 변형시켜 봤더니 이거 딱 통분하고 싶게 생겼잖아. 네. 그지? 그럼 여기는 XY 곱한 거니까 얘는 아니 YZ 곱한 거니까 얘는 YZ 이렇게 될 거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XY 곱한 거니까 XY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ZX 곱한 거니까 Z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더해주는 게 얘를 통분한 식이잖아. 그죠? 네. 이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는 얘 알면 되고 여기는 얘 알면 되는데 얘는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했던 건데 여기는 얘를 가만 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두 개를 알면은 난 저기는 이제 구할 수 있거든. 보이니? 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는 얘 구해주고요. 여기는 얘까지 대입해서 답 구해주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온대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됐죠? 봐봐. 지금 오늘 선생님은 첫 수업을 했어요. 첫 수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계산을 많이 해주다가 뒤에 갈수록 선생님 계산을 점점 안 해줍니다. 그죠? 오늘 수업도 그랬는데 점점 선생님 계산을 좀 많이 안 해줘. 왜냐면 계산하라고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개념 설명을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계산력을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에서 계산력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야. 두 번째는 계산 많이 해주는 반으로 이동해도 돼요. D반이라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계산이 잘 힘들어. 계산을 많이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계산력이거든. 그냥 말 그대로 계산력. 계산력도 사실 되게 많이 중요한데 그 계산력은 충분히 내가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계산력을 꼭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신입생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 요번에 숙제는 그냥 여기 있는 요 1단원까지 다 풀어오면 돼요. 많지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유형 넓이가 23페이지까지 풀면 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다뤄봤던 문제 포함. 오케이? 네. 안 다뤄봤던 문제까지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답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치? 답이 없잖아. 이번에는. 근데 다음 시간부터 교재가 제대로 나오면은 너희가
선생님 숙제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문제 풀이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채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답 정리까지 해요. 오케이? 오답 정리까지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르는 문제 박스 쳐오는 것까지 요 4가지가 숙제예요. 알았지? 네. 무슨 말이냐? 박스 칠 때는 이렇게 그냥 문제 전체에다 그냥 이렇게 박스를 쳐버리면 됩니다. 알죠? 빨간색 펜으로. 네. 알지? 다시 문제 풀이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해요. 그 다음에 오답 정리라는 걸 봐야 내가 틀린 거 왜 틀렸나? 계산 실수였을 수도 있고 개념 부족일 수도 있어. 그지? 네. 그래서 계산 실수는 넘어가고 개념 부족은 박스를 쳐오면 되는 거야. 알죠?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너희들이 박스 친 문제 질문 먼저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 볼 거예요. 오케이? 간단한 테스트. 한 3-4문제만. 알죠? 테스트 보고 그다음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가면 점점 더 빡세지게 알았죠?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잠깐만.